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일기장 주제는 바로 요즘 시대, 현재 시대에 더 이상 학군지에 관해서 찾아 떠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요 학군지라는 거는 사실 뭐죠?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비롯됐을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요 학군지가 굉장히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초품화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선 더 인기가 좋고 가격이 더 높죠. 그것처럼 같은 학교더라도 이제는 학교의 레벨에 따라서 그 아파트가 주는 시세가 더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빚을 내서 이 학군지를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군지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의 시대에서는 조금은 많이 트렌드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론 자기가 돈이 많고 여력이 돼서 보낸다는 거는 말릴 수 없고 자신의 자유지만은 돈이 없는데도 굳이 빚을 내서 이거를 학군지를 찾아 떠나는 부모들이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고요. 한번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일반화한 건 아니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군지를 찾아서 저는 더 이상 이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 부동산 시장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학군지를 요즘 사람들이 찾아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교육적인 환경과 부동산 시장 변화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세 개가 있을 텐데 교육 환경 변화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과거에는 우리가 무조건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연대, 고대. 네, 그 스카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특정 학군지에 무조건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특정 학군지에 위치한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야 그나마 스카이대에 올라갈 확률이 올라간다. 입학할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그냥 나와 있죠. 대치동. 가장 유명하죠. 뭐 대치동에 꼭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90년대, 2000년도 초반, 정말 90년도에는 피크였죠. 뭐 대치동 학원, 대치동가, 지금도 뭐 여전히 의대 입시 준비반 때문에 핫했지만 예전에는 더 학원이나 학교가 더 유명한 곳들 많고 정말 줄 서서 스타 강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만큼 과거에는 무조건 스카이대를 보내려고 했다, 부모가. 하지만 현재는 좀 방법이 좀 다양해졌다. 자기만의 입시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무조건 국영수만 잘한다고 스카이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방법이 다양해졌다. 일단 무슨 방법이냐? 온라인 교육이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명문학교 근처에만 가서 그 근처의 학원에서만 수업을 들어야 괜찮은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수업을 들어야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90년대.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는 부산에 있는 사람도, 울산에 있는 사람도 수업 하루 전날 부모랑 같이 올라와서 근처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고 주말에 이제 학원 수업을 듣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치동까지 와서. 그만큼 옛날에는 그런 유명 학교 근처에 무조건 가서 교육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바로 온라인 강의야, 온라인 스터디 플랫폼들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뭐 부산이든 울산이든 제주도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높은 수준의 강의를 돈만 내면 시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점점 공교육의 의존도가 줄어들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 잠을 자고 이제 좀 반대가 된 거죠. 원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 이제 또는 집에 가서 사교육으로 이제 공교육보다 더 열심히 하는 환경이 되어 버렸죠. 이게 좀 어, 조금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어떤 지역에 치중되어서 강의를 들어야 했던 것보다는 더 나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요 특목고랑 자사고가 감소하면서 일반고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오타네요. 교육입니다. 정부의 교육 정책 변화로 인해서 외고, 자사고, 과학고의 특목고의 수가 줄어들고 일반고가 많이 올라갔다. 이거는 단순히 일반고의 수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도 많이 올라오고 높이겠다라고도 국가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나라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은 좀 바뀌었죠. 과학고에서 뭐 의대를 입시하면 과학고에서 받았던 뭐 장학금을 반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어쨌든 저도 저 말로만 보면 과학고잖아요. 과학 고등학교예요. 네, 그러면 왠지 과학에 열정이 있고 과학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과학 보면 실제로 이공계 애들이 공부 수학 쪽으로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고등학교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의대로만 가는 게 과연 국가를 위한 건지 아니면 또는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꼭 득이 되는 건지를 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천재들이 있으면, 저는 의사들도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천재들이 무조건 의사를 한다, 이건 무조건 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천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출이 되고 엔비디아 같은 CEO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출되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도 분명 필요하고 훌륭한 의사도 있지만 필요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미 훌륭한 의사들은 우리나라도 의료기술로만 놓고 보면 세계 랭킹 탑에 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무작정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의대에 가는 거는 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과학고 같은 천재들은 아예 그냥 의대보다는 사실 조금 과학 쪽으로 연계된 그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도록 국가에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자사고, 이것도 참 말은 좋아요. 자율 사립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사립이니까 굉장히 일단 학비가 비쌉니다. 네. 굉장히 일반 사실 서민층에서 내기에는 많이 부담이 됩니다. 맞벌이를 해야 그나마 좀 낼 거고, 한 명 걸. 외벌이로는 정말 많은 월급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일반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자사고가 정말 비싸요. 연 단위, 월 단위로도 비싸고. 그러면 자율사립고등학교는 뭐냐? 좀 학교의 교육과정과 좀 반대돼서, 이런 교육과정과 정책을 학교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선생들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창의성을 더 길러주고, 뭐,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의 좀 레벨업을 하고 심화 과정을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오히려 이런 좀 일찍 들어가는 심화 과정들이, 자사고에서 들어가는 심화 과정들이 오히려 조금 더 공부에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 취지는 좋으나 요거는 조금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국가에서 이렇게 보고요. 외고는 뭐 예전부터 항상 유명했죠.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해서 뭐 서울에 경기도에 뭐 유명한 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고는 역시나 취지는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외국어는 당연히 공부를 잘하니까 다들 외고는 다 잘해요. 외국어는 다 잘합니다. 곧잘 점수도 다 높고. 근데 외고도 결국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법대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 학과만 간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교육 정책도 일반고로 저는 좀 많이 전환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여기에서 경쟁을 하면 정말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좀 좋은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학군지를 옮겨서 부동산 시장에서 학군 따라가진 않습니다. 왜냐? 부모들이 학군보다는 직주 근접을 더 선호합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가 증가를 했다고 했죠. 맞벌이 부부는 이제 증가한 게 아니라 거의 필수다. 맞벌이는 필수다.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 교육보다는 요새는 좀 출퇴근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더 편한 걸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녀를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의 부모와 지금의 부모의 세대들의 세대가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90년대, 8, 90년대 저희 부모들은 이제 좀 힘든 시기를 겪은 부모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40대에서 이제 50대 된 부모들은 사실 조금은 더 트렌드한 환경 속에서 자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조금 더 부유한 상황에서 자란 건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과 그리고 내가 끼치는 이런 마인드가 예전 부모하고 결이 좀 다르다. 네, 부모의 사랑의 결이 다르다는 건 아니고 생각하는 조금 자기 선호가 좀 강해졌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도시나 수도권에서는 학군보다는 오히려 교통이 더 좋고 직주 근접이 더 좋은 곳이 부동산 값에 더 큰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자, 비싼 학군지는 또 뭐가 문제냐면 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임대료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전통 강남 8학군하고 목동, 분당 등 이런 전통 학군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보다는 투자의 대상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가 많아지고 돈 많은 부모님들, 돈 많은 엄마 아빠들이 이제 더 여기를 실거주하는 것보다는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더 한 채, 두 채 더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만 올라가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학생들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산율도 저조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결국 이제 누구 하나 좀 무언가 실질적으로 사는 그런 거주 형태의 단지는 보다는 집값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군지 내에서 집을 얻거나 전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그만큼 이제 실거주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이제 투자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점이 왔다라는 거죠. 학군지에 대해서도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앞에 말한 부동산 시장이나 교육 환경의 변화보다는 요 사회적 인식 변화 때문에 학군지 이동을 더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뭐냐? 바로 요 자녀 교육 방식이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명문대 하면서 명문대만 진학하는 것을 원했지만 지금은 해외 유학도 있고요. 대안학교라고도 있고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 다양한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히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기본 입시 경쟁에 좀 피로도를 느낀 그런 부모들이 보내는 곳이죠. 경쟁이 심화되고 피로도도 너무 높아요. 내 애는 그런 경쟁에 좀 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피하고 싶고 사실 그런 경쟁에서 있어서 이겨봐야 무슨 득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의 소유자들의 부모님들이 보내는 학교가 대안학교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좀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인적 요소를 좀 많이 가르치고 마인드를 많이 가르치는 그런 요소의 교육 환경의 학교입니다. 물론 학비도 여전히 여기도 좀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자녀를 대하고 키우는 방식의 교육이 다양해졌다.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가 많이 똑똑해야 된다. 부모가 똑똑. 왜냐하면 부모가 안 똑똑하면 홈스쿨링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영어, 수학, 국어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저는 할 수 있는 부모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매우. 그렇게 가르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있어도 이런 레벨을 모두 다 학교 선생님처럼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생겼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예전에는 수능 만점만 받고 아니면 수능에서 한두 개만 틀려서 좋은 대학 가자 마인드였다면 지금은 수능 위주가 아니죠. 수능 내신 위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애초부터 공부 머리가 아니라면 우리 코딩을 빨리 일찍 배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배우자, 프로그래머가 되자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코딩을 일찍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부모도 있어요.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체능은 이거는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부터도 뭐 초등학교부터 자신의 자녀가 좀 떡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축구 선수, 뭐 발레 선수, 농구 선수, 야구 선수 할 거 없이 다 예체능 쪽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죠. 뭐 연예인도 그렇고요. 디자인, 그리고 기술 교육.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수능 내신은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 위주였다면 지금은 교육의 마인드 자체가 부모들의 마인드 자체가 꼭 대학부터 나와서 커리어를 쌓냐 애초부터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일찍부터 커리어 준비에 일찍부터 하자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생긴 거죠. 90년대 부모들은 자녀 성공이 곧 집안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법대생 하나 나와서 사법고시 붙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희생을 해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희생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게 90년대 어머니 아버지들의 세대의 이제 자녀 교육 방식의 마인드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부모들은 좀 달라졌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살아가기는 하지만요. 오히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물려줄 자산이 있는 게 내 자녀가 더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똑똑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맞벌이해서 같이 있어주지 못하라도 내가 지금 맞벌이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놓고 자산을 성립해 놓은 게 오히려 20살 때 성인이 돼서 내 자녀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혹은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 뭐 하나라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무기라도 주는 게 더 자녀를 위한 거다라는 마인드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 물론 학군지가 아예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스카이대가 최고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제 아이비리그죠. 하버드, 예일대 뭐 이런 데를 못 보내서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데가 최고다라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쫓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는 그걸 부정하자 아니면 그걸 더 이상 하지 말아라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방법이고 그것도 성공적인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래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 이제는 반드시 학군지에 살아야 하는 성공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나요?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 뭐 3번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라는 말인데 그만큼 예전에는 자녀에게 맹목적인 희생이 전부였습니다. 교육 방식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방법은 모두가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희생 교육은 이제 그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변해가고 있고 희생을 한들 자녀가 그 희생을 통해서 성공할지 여부도 모르지만 성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또 나에게 되돌아오기까지는 매우 어렵거나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자녀도 잘 살고 나도 내 인생을 즐기는 게 어쩌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부모들이 그런 걸 더 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 오늘의 라이프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